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왈칵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수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헤일리예요.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한 한국인 부부 덕분에 우리 아기의 건강을 되찾게 된 사연에 대해서 전달드리기 위해서예요. 저와 남편,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딸 아만다는 미국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답니다. 텍사스는 여름에 40도를 웃도는 기온으로 매회 여름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다행히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 덕분에 살기는 나쁘지 않지만요. 그런데 그마저도 날씨가 우후죽순이다 보니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일기예보를 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그 해는 쪄 죽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힘든 여름이었답니다. 그런데 무더위로 인해 우리 집 에어컨이 고장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을 곳곳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 수리기사를 부르려 해도 다른 집들도 고장이 나 있으니 그 순서를 한없이 기다리기만 했죠. 우리 부부는 성인이기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신생아인 아만다는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었나 봐요. 딸의 몸에서 점점 이상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아만다의 몸이 너무 뜨거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에어컨을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아만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남편은 아이의 몸을 만지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얼음물에 담근 수건을 가지고 와 아이의 열을 식히려 했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점점 고열로 인해 아만다의 다리나 복부 등에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병원을 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급박해서 아기를 뒤엎고 얼른 자동차로 달려갔어요. 간신히 차 에어컨을 틀어 임시방편으로 아만다의 증세가 호전됐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는 또 아만다가 경련을 일으킬까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밤이 되어도 무더운 더위는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지 낮 시간대보다 체감상 더 더운 느낌도 받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부는 수리기사가 방문할 때까지 며칠 동안 차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들이 나타났답니다. 우리가 며칠 밤을 차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옆에 옆집에 살고 있는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 부부가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헤일리, 이런 막혀있는 좁은 곳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이를 두는 것은 아만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어서 남편과 옷가지들을 챙기고 바로 넘어와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부부는 민폐라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아만다의 건강도 걱정되고 아줌마의 계속된 권유에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짐을 챙겨 옆에 옆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 부부 집의 에어컨은 잘 작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물어보니 아저씨께서 직접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는 말씀하셨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으면 나를 부르지. 미안한 애 아기도 있는 이웃집인데 내가 신경을 못 썼구만. 알고 봤더니 아저씨는 손기술이 좋아 한국에 있을 때 다양한 냉난방기구들을 직접 수리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하게. 아저씨의 따뜻한 배려의 말에 우리 부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부부만의 더위나기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한국은 예로부터 사계절이 뚜렷할 뿐 아니라 여름에는 무더위,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를 나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름에는 이 죽부인과 등등거리 옷이 최고라며 그것들을 들고 부엌으로 나오셨죠. 오늘 밤은 죽부인을 빌려줄 테니 이것을 안고 자면 돼요. 더위를 좀 날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만다가 여름 동안 입을 옷은 제가 이틀 안에 만들어서 전해줄게요. 죽부인은 속이 비어있어 공기가 잘 통하고 표면에 느껴지는 차가운 촉감이 말 그대로 시원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유토피아를 맛보았답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자느라 잠을 제대로 못 이루어서 그런지 아만다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부인을 안고 시원하게 잠을 청했어요. 또한 아주머니는 등나무 줄기를 가늘게 쪼개서 엮어 한국의 전통 여름 조끼인 등등걸이라는 것을 아만다의 옷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옷과 피부 사이의 공간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 옷 덕분에
평소 땀띠로 고생한 아만다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땀이 배지 않더군요. 이런 놀라운 물건들을 한국은 옛 선조 때 사용했다니. 한국의 여름나기 기술에 우리 부부는 연일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갔을 때 직접 가지고 온 건데 이걸 사용해 보세요. 혹시 몰라 내가 몇 개 더 구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물로 건넸던 것은 아이스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제작된 신규 방식의 선풍기인데 전력을 거의 먹지 않기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것과 함께 목 전용 듀얼 선풍기도 주셨어요. 굳이 손으로 들고 있지 않더라도 목에 걸어 놓으면 목양 옆에서 자동으로 선풍기 바람이 나오며 자연스럽게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런 실용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전자제품이 왜 우리 텍사스에는 널리 퍼지지 않은 건지 속상하기도 했죠. 저는 이런 더위나기 선물을 준 한국인 부부에게 오랫동안 보존해온 우리 집안의 와인을 선물해 드렸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와인을 저녁에 같이 마시며 수많은 대화들을 나눴답니다. 참 생각이 깊고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중년 부부시더군요. 왜 이런 이웃과 이제서야 친해진 건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를 통해 더위나기에 아주 뛰어난 음식을 배우기도 했어요. 오이냉국이라는 것이었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죠. 처음에 남편과 저는 새콤한 맛과 독특한 향이 나는 오이냉국이 꺼려졌지만 이걸 마시는 날만큼은 더위가 한결 가시는 것 같았어요. 여름에는 한국식 오이냉국이 제격이에요. 외국인들이 먹기에 조금은 독특할 수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여름만 되면 수박과 함께 꼭 먹는 음식이랍니다. 저열량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되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에도 기똥차죠. 보통 서양에서 피클 샐러드로 오이를 사용하던데 한국은 보다 다양하게 오이를 사용한답니다. 우리는 이 음식의 제조법을 아주머니에게 직접 배우고 나서 텍사스의 무더운 여름을 간신히 견뎌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오이냉국을 먹고 나서 평소 심했던 남편의 변비도 낫게 되었고 제 피부에 난 여드름도 쏙 들어간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저는 그 뒤부터 한국인 중년 부부와 두텁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평소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죠. 어떻게 본인 부부들 일도 아니고 어색하게 지냈던 이웃을 위해 본인들 집까지 빌려주고 선물을 주며 선심을 쓸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사건이 있는 몇 년 동안 한국인 부부와 관련된 일화에 대해 계속해서 수필을 써오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호의가 고마워 보답하고 싶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답니다. 아마 내년쯤 책이 발간될 것 같은데 책이 발간되면 그때 한 번 더 왈칵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헤일리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신경 써준 한국인 부부의 선심이 참 감동적이네요. 지금까지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